국회 국방위 간사 맡고 계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모시고 최해병 특검법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아, 주블리 TV. 예. 네네. 주블리 TV 이제 편의점이 역전한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편의점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 42만 얼마 가고 있던데 네. 대단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예. 구독자가. 예, 의원님 도와주신 덕입니다. 네, 예. 어제 드디어 최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만감이 네.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늦었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는데 네. 그나마 이제 특검법이 어제 통과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어제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도 다 일제히 보도가 됐던데 네. 두 가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검법 통과될 때 3층에서 방청하던 이태원 유가족들이 이제 눈물 흘리시는 장면하고 그 옆에 해병대 그 전후의 그 연대, 전국연대, 해병대 전국연대 그렇죠. 그 회원분들이 그 빨간 티셔츠 맞춰서 입고 오셔가지고 일제히 기립해서 거수 경례, 네. 그 국회 그 방어원들이 앉으셔야 된다고 옆에서 일어서시면 안 된다고 앉으셔야 된다고 막 제지하는데도 딱 일어나가지고 네. 거수 경례 하더라고요. 네, 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죠. 사실은 최상병 사건이 나고 또 박종훈 전 수사단장이 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이런 불공정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네. 해병대 전후의 연합연대인가요? 거기 여러 해병 출신들 분들이 붕괴를 하고 같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특히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지키기 위한 또 운동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자회견한 걸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단호히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의 감회가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거수경례하고 그러지 어제 않았나. 막 그 젊은 해병도 울고 노병도 해병대 노병 그 저 인천공항에서 저희 그 현장 중계할 때도 오셨던 분인데 네. 예, 그런 그 평범한 해병들이 눈물 흘리고 하는 장면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많은 보도가 됐던데 사실 또 음동설 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법 통과와 그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위해서 농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겨울에. 네. 그때 저도 농성에 참가를 하고 한 2, 3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해병 전후의 연합연대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죠. 어제 상황 잠깐 또 좀 더 스케치를 해보자면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었죠. 최해병 특검법이. 네, 그렇습니다. 예, 통과되는데 제가 이제 밖에 로텐더홀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와 하는 막 소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그 바깥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내부에서 상당한 소란이 좀 있었습니까? 소란보다도 이제 이태원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사실은 해병대 순직 사건 특법법은 상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변경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께서 양 원내대표를 단상위에 불러서 그걸 수용하라고 설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의사일정 변경권을 상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 그 상정을 하니까 이제 그 의사일정 변경이 동의가 되면은 이제 이걸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특검법을. 의안을, 그러니까 예. 그 사항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와하고 반대하고 예. 뭐 크게 고성은 안 질렀지만은 예. 아마 본인들도 예측을 했으리라고 봐요. 아.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수 있어서 예. 크게 고성은 안 질렀고 일어나서 예. 이렇게 퇴장하는 형태로 보였었죠. 예. 네. 그러면 김웅 의원만 혼자 앉아가지고 네. 찬성표 누른 겁니까? 저 김웅 의원을 그때 자석은 못 봤었는데 예, 예. 나중에 화면에 뜬 거 보니까 예.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김웅 의원은 찬성했다. 그래서 예. 야당 단독으로 했다는 거는 아니고 예.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에서도 참여가 있었다. 참여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야가 같이 했다. 아, 여야가 함께 한 거네요. 함께 협치. 했죠. 아니 네. 그런데 사실 네. 총선 끝나고 나서 최혜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안철수 의원, 네. 조경태 의원. 네. 이분들은 투표하지 않고 그냥 나가셨어요. 저도 현장에서 왜 나오시지 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정치인은 언행 일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기 자신의 말을 뱉은 말을 실천하고 말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그 두 분은 여러 방송국이나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찬성을 했던 것 같로 네.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사항이 오니까 본회의 자기 장에서. 살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냐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둘 다 민주당에서 가신 분들 아닙니까? 네, 좀 그런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조경태 의원도 그렇죠. 예, 조경태 네, 의원도 네, 민주당에서 오래 네. 있다가 공천이 어렵게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네. 이사 가셨죠. 네, 예, 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어떤 민심의 뜨거운 반응에는 이거 최혜병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실천 과정에서는 반대 행동으로 하더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이런 거 다 이것은- 기억했다가 투표에 네. 참고한다는 사실 이제 네, 네. 그분들도 아셔야 기억하고 되지 사실 않을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그런 분들은 잃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정치인은 말하면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에 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뱉은 말도 걷어들이고 네. 아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김진표 의장은 편히 해외 순방 출국하시는 겁니까? 4일부터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예. 네, 예. 근데 원내대표단이 안 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원내대표단이야 뭐 저 수행 예. 참모들이니까 예. 아마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특검법 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럼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동의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야 합의를 해와라.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개인은 이거는 여론이 한 3명 중에 2명은 찬성하기 때문에 다른 특검법보다도 이건 가야 된다라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다행히 어저께 예. 잘 선택을 해주셔서 예.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요. 끝까지 우리 애간장을 다 태우고 애간장을 다 태우는 의장님. 예. 끝에 가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강성희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네. 얘기했다가 입틀막해서 쫓겨났던 그 의원이 어제는 또 김진표 의장한테 호통을 당했어요. 뭐 네. 이렇게 막 그렇게 불같이 화내시는 건 저는 또 처음 봤는데 네. 예.
그 김진표 의장님 화 잘 안 내는데. 아 그래요? 화 잘 안 내는 분이세요? 네, 화를 별로 안 내시는 분인데 아마 본인은 아마 마음속에 이미 이걸 상정하겠다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이. 그런데 또 우리가 와가지고. 얼마나 압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가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의장실에 또 우리 그 개혁의 따님들이 전화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계속 압박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압박을 하고 또 원내대표께서도 압박하고 뭐 다방면에서 압박을 하고 하니까 본인은 아마 마음적으로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적으로 이렇게 총의가 모아진 상황에서 그거 또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일처리 안 하고 4일날 출국하시려면 얼마나 또 찝찝하시겠습니까? 또 출국을 못하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제 이것이 상정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됐으면은 제가 봤을 때 출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의원들이 또 저도 그 공항으로 몰려가서 그런 상태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언론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까지 또 지지자들 분들도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 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또 출동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또 같이 연대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심장인 국회의원도 못 갑니다. 결국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일부 그 대한 언론들이 의장님의 그 길을 바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그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은 한 변수였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요,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관련해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쟁 법안이다. 이것은 최혜병의 어떤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것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좀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안에서. 이런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에는 평등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이종섭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잖아요. 사실 결재한 대로 갔으면은 지금 이미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해서 진실이 밝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무리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바꿨는데 그 바꾸게 한 사람이 누구냐? 왜 했느냐? 결국은 지금은 공수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또 중심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의 키는 사실은 다른 건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는데 그 부분이 가장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 관계된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벌써 공수처가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7월 31일 날 11시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박종훈 전 수사단장 대변인 측에서 얘기하는 걸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경로해서 뭐 차단장을 빼라 뭐 이런 지시 이런 걸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11시 45분에 대통령실 발 전화 공의 전화를 받았다. 02800. 그것은 대통령실 어디냐, 누구가 했느냐, 무슨 내용이냐 이것이 가장 키예요. 맞습니다. 그 전화가 그분 목소리, 누구냐, 무슨 내용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압수수색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고 관계관들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네. 또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는 그러한 행동을 액션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벌써 하고도 남아야 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지금 이게 통신기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7월이면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될 경우에 증거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어쨌든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시작했는데 1번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네, 예. 근데 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유임은 안 하는 것으로 네, 결정이 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네. 민간인이죠. 네. 그러면 그 군에서는 아무런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2차 조사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계속 지금 좀- 아마 임기가 8월인가 언제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끝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본인은 유임을 원치 않고 네. 그래서 후임자를 선발한다는 공고가 뜬 것 같아요. 네. 뉴스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도 뭐 유임을 원치 않을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자연인으로서 예. 민간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법 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하나의 또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죠. 네, 유재은 법무관리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네, 지금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예. 근무를 하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그 장관이나 대통령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민간인이 된다면은 네. 더 압박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조직의 보호도 못 받는 것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종섭 사실 네. 전 장관도 그런 케이스라고 민간인이죠. 또 예. 봐요. 장관 그만두는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사망이 좁혀오고 하게 되면은 예. 양심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네. 본인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 대사를 임명을 해서 해유성으로 직책을 주고 멀리 도피성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예. 갔다가 이제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죠. 국민 소환됐다고 봐요. 예. 우리 다시 귀국을 하고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만두고 다시 또 민간인이잖아요. 네. 민간인이 되게 되면 사실 연결이 어렵습니다. 통제도 어렵고. 예, 네, 그렇죠. 네, 예, 예. 국방부나 예. 대통령실이나 뭐 관련 예. 기관에서 이렇게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지금 이종섭 폭탄, 유재은 폭탄 이런 폭탄들이 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기록 회수 이걸 사건 기록 회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한 발언도 제가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이 기록 회수의 내 짓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대로 간다면은 이종섭 장관이나 유재은 법무관 같은 경우 실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거의 최고 정점으로 자기들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의혹이지만은 대통령실과 VIP 예. 대통령의 경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예. 됐다는 의혹 그게 예. 밝혀져야 되잖아요. 네. 만약 그것이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행으로 대응을 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다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상급자가 시켜서 한 예, 것인데 예.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그 당시는 예. 한 것인데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얘기를 못했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 말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시간 문제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지난주에 이제 군 인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장성 인사가 장성 인사가 났는데 사실 해병대 사령관은 그만두게 해야 돼요. 왜요? 지금 해병대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병대 사령관에 영이 서겠습니까? 영이 안 쓰잖아요. 저런 사항에 몰려서 해병대 일단 외형적으로 해병대 사령관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고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이렇게 되면 외형적으로 영이 안 서는 거고 내용 면에서도 이것은 실제 부하와 같이 이렇게 공정한 수사를 했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본인이 수사단장과 같이 해병대 해군 총장이나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본인도 잘했다고 생각한 것인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또 하루 아침에 뒤바뀌면서 본인은 싹 빠져나가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종원 전 수사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해병대에서도 다 장병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영이 안 섭니다. 그럼 사실 해병대에서는 군에서는 군 기강이 엄정이 서야 되고 영이 서야 되는데 그런 해병대 사령관을 그대로 유임하는 것은 군을 위해서도 안 좋은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만두게 하면은 또 민간인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또 폭탄이 하나. 그러면 또 되기 때문에 유임을 시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의 정서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벌써 보직 해임을 시키든가 뭐 했을 거예요.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원래는 제가 군대 계급을 잘 모르겠는데 준장인가요? 해야 되는데 소장으로 승진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요 사건 당시는 조사본부장이 부재했고 아마 대령이 대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그 조사본부 대리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현재 그 이후에 조사본부장은 바뀌었어요. 육군에 있던 군사경찰 장군이 와서 하고 거기는 이제 아마 이번에 투스타로 했던 모양이죠. 그건 확인을 해보는데 그거는 조사본부장을 투스타로 해야 된다는 그거는 군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는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최고 정점이라서 원스타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조사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외부 경찰과의 협조 수사도 그렇고 근데 이 경찰하고 계급 구조도 안 맞고 그래서 투스타 정도로 했을 때 이런 거에서 소신껏 할 수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하고 요 사건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휴대폰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서 무슨 대화가 오간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유재현 법무관리관 것도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이시원뿐만 아니라 거기 공직기강 비서관실 밑에 있는 행정관도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경찰 뭐 국가수사본부인가 그쪽하고 통화해서 또 했던 것도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관계된 사람들 그다음에 31일 날 11시에 사실은 그 당시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가했던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1, 2 안보차장 뭐 이런 분들도 다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분들 것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한 증거를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 오늘 아침 홍철호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실상
그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대통령이. 네.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가 될 거고 그리고 직무유기가 될 거다. 왜 나쁜 선례냐면 이 법은 사법 절차를 어겼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래도 다 사법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이 절차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사실 국회 그 법에 의해서 이번에 다 절차에 의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것이고요. 네. 사실 이것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됐어야 하는데 예. 이미 이 특검법 필요를 하게 돼서 예. 특검법을 여야 합의가 안 됨으로써 국회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네. 이렇게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법 절차대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예를 들면 군 사법기관, 네. 군사경찰과 또 군에서 군 검사, 군 판사, 예. 그 군 사법 체계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고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박종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하고 네. 2명을 항명죄로 했다가 예. 조사해 보니 이게 아닌갑네 해갖고 항명죄로 낮추고 두 사람은 또 참고인에서 예. 이렇게 또 그 항명죄에서 해제하고 네. 또 군 검사도 재판에 증거들을 제대로 제출 안 한 정황들도 일어나고 예. 또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군의 법을 관계한 기관들이 신뢰를 잃었고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도 이미 이것이 공수처에 넘어간 지 오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제대로 시간에 맞춰 수사도 못하는 거고 네.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황들이 나오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보낼 당시에 예. 4시간만 조사하고 면죄부를 주는 형식처럼 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잃은 것이고 그다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이 됐는데 네. 그러면 자기들이 이첩됐으면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군에서 또 달라고 하고 달라고 위협으로 대통령실이나 이런 거 관계돼서 달라니까 줘버리고 네. 또 다시 받아서 이런 것들이 신뢰가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당에서는 판단을 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걸 발의를 했던 거고 네. 여야 합의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거고 이번에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철호 수석이 얘기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홍철호 수석이 오늘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굉장히 기존의 법률을 위반한 게 박정훈 대령이고 실제 그 경찰로 넘겨서 그러니까 군 사망 사건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 사망 사건 성범죄 사건은 이제 외부의 경찰로 넘겨서 수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는다. 수사 기록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당시에 했던 것은 어떤 초동 조사, 수사 내용 이거고 이거를 넘겨서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는 경찰이 수사하는 건데 그 내용 자체도 조금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도 조금 의문스러운 주장을 그것은 했어요. 홍철호 수석은 네. 제가 봤을 때 이 법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봐요. 네. 사실 고 이해람 중사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네. 군의 그 사법 체계 가 되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은 모든 사건은 군에서 자체 조사와 재판을 거쳤는데 그 이후에 3개 분야는 예. 경찰에 넘기도록 했어요. 예. 조금 전에 말 사망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이나 또는 군에 입대하기 전 사건 이런 건 넘겨서 하게 되는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는 군에서 합니다. 네. 군에서 하고
이것이 단순 사망이면 군에서 종결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족사를 했다든가 예, 예. 또는 뭐 단순 사망이 있잖아요. 예, 예, 진짜 예. 어떤 안전사고. 불가항력적으로 예.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명확하다. 예. 이거 기책 사유가 군에 없고 본인에게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종결이 돼요. 군에서 아, 수사가. 예, 예, 예. 그런데 기책 사유가 예. 원인이 사망의 원인이 군이 제공을 했다. 아. 군의 지휘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 군의 어떤 뭐 악폐습에 의해서 예. 사망에 이르렀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것을 확인한 순간에 즉각 경찰로 이첩을 하라. 네. 그래서 사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대로 보면은 군은 초동 수사를 한다. 네. 조사가 아니고. 예. 그래서 단순 사망이면은 군에서 종결하는 거고. 그렇죠. 군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은 경찰로 넘겨서 신뢰 있게 예. 수사를 한다. 그래서 사망 사건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 군에 있는 군사 경찰과 예. 민간 경찰 예. 그다음에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예, 안에 예. 보면은 또 군 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예, 있어요. 군인권 보호관. 예, 예. 예. 그 사람이 거기에 파견이 예. 돼서 세 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먼저 확인을 해요. 일단 예. 사망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걸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초동 수사는 예. 군이 해요. 예. 그래서 단순 사망이다 하면 종결되는 거고 예. 단순 사망이 아니면은 넘기고 그때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 있는 인원도 그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경찰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있는 수사가 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는 뭐 수사를 못한다 그거보다 법 취지에 의하면은 초동 수사는 군이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기책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해병대 수사팀이 이걸 수사를 했고 네. 그래서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군의 기책 사유가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니 이걸 경찰에 이첩을 해서 네. 경찰이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훈 대령과 그 당시 해병대 수사팀은 규정에 의해서 네. 군의 기책 사유가 있는지 단순 사망 사고인지 밝힌 겁니다. 이거는 네. 군의 기책 사유가 있다. 단순히 물에 본인이 실수로 빠진 게 아니다. 아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물에 들어가게 예. 강요하고 지시하고 예.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밝혔고 관련자가 8명이다. 명이다. 그래서 넘긴 건데 무슨 홍철호 수석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법을 만들 당시 제가 21대 네.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고 박주민 지금 전 수석 부대표 이런 팀과 같이 이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법 취지를 정확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명징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좀 다른 앞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시원 공직비서관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따르면 군 사법 정책 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참 근데 원래 군 사법 정책 제도를 국방부 저 법무관리관하고 그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둘이 협의해서 정리합니까?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죠. 사실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네. 법무관리관이 통화할 일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생전가야. 예.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이 왜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합니까? 통화가 거의 안 이루어졌을 예, 거예요. 예. 예전에는 업무 할 개통에- 일이 없죠. 업무 예, 개통이 뭐 아니니까. 전혀 다르니까. 예. 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예. 통화를 했는데 예, 군 사법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했다. 예. 그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필이면 그 통화한 날이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바쁜 8월 와중에 그런 통화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 행위라고 보여져요. 예.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런 토의를 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과 같이 네. 또 격려해서 네. 또는 관계관들을 같이 하는 거지 무슨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예. 네, 예. 법무관리관은 사실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혹시 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것을 하는 비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만약에 담당자가 공직기관 비서관이 전화를 했다면은 예. 업무적으로 했다면은 군 검찰의 예. 검찰 제일 그 선임자 네. 또는 조사본부장 예. 이런 경우는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냐 예. 확인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뭐 법무관리관하고는 예. 별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9시 34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게 인터뷰를 못해서 이 말씀은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단독 입수해서 들여다봤더니 어디다가 이 예비비를 썼냐면 1순위가 용산 이전 그리고 2순위가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1순위로 용산 이전에 650억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으로 532억 원을 예비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긴급 재난 그렇죠. 상황 막 갑자기 수해가 와가지고 막 큰 나라의 국난이 벌어졌을 때 그때 뭔가 수습하기 위해서 쓰라고 편성해 놓은 이 예비비를 가지고 해외 순방 가고 용산 이전하는 이런 데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사실 이것은 뭐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했나요? 네. 이미 이것은 운영이나 국방위에서 많이 다루었던 네. 문제입니다. 예. 사실 이것은 너무 좀 황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비비는 비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돈 쓰듯이 예. 이렇게 꺼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대통령 취임하고 1년 차에는 용산 이전에 따라서 650억 가까이 썼는데 사실 예비비가 요거지 나머지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2023년도는 해외 순방 예산 532억 이렇게 해외 예비비를 썼다 하잖아요. 네. 그 해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 외교 예산이 249억 원이었어요. 249억이요? 네. 근데 그거보다 2배나 더 많은 예비비를 쓴 거죠. 이걸 제가 운영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 질문도 하고 혼을 냈었거든요. 예. 해외 순방은 1년 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에 사실은 2023년도에 부산 엑스포 네. 뭐 이런 거 한답시고 열심히 순방도 하고 또 뭐 나토 정상회담 네. 뭐 이런데 막 없던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데 성적표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119대 29였습니다. 그게 성적표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각 국가별로 가서 쓴 평균치를 봤을 때 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또는 역대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이 예. 썼더라고요. 예. 1개국에 하루에 쓰던 그런 걸 그때 따졌을 때 예. 그래서 운영위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었죠. 네, 예. 그러니까요. 갑자기 리투아니아에 가서 네. 명품 쇼핑한 네, 그렇죠. 그 사실도 그러면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뭡니까? 건전 재정, 예. 빚을 국가 빚을 줄여서 해야 줄여서. 된다. 그래서 예.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돈을 풀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예. 하고 국민들께 강요해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예비비를 펑펑펑 쓰는 쓰고, 거죠. 예. 그리고 또 25만 원 그거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사실은 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어서 예. 사실 추경을 편성해서 예. 돈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예. 민생 회복 지원금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들의 높은 이자율을 낮춰주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서 예. 좀 경제를 돌아가게 하자. 예. 하는데 이것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펑펑 쏘면서 참-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이에요. 예, 네. 진짜 이거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그 해외 순방도 순방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 이전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 지금 650억 썼는데 당선자 시절에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면 496억이면 충분히 청와대랑 그 국방부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때 계산해 네. 보셨을 때 무슨 소리냐. 최소 1조 2천억 이상은 그렇죠. 든다. 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 도대체 아직
아직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거의 그냥 엄청나게 더 들어가죠. 지금 사실 그 당시 기억 잘 언급해 주셨는데 인수위 측에서는 496억이면 된다. 대통령 용산 졸속 기전이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무슨 소리 듣냐. 1조 2천억은 한 1조 이상 든다. 그것도 최저치다. 눈덩이처럼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어요. 맞아요. 터무니없이 이렇게 한다. 근데 지금 이게 현실로 다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이후에 지금 합참 이전 비용, 국방부 건물을 빼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겠죠? 그러니까 합참 건물을 몇 개 층 빼서 들어간 겁니다. 합참으로. 그러니까 합참은 또 시설본부 건물로 일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합참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잖아요. 새로 지어서. 그리고 그 지역은 대통령실, 국방부, 뭐 합참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진짜로 돗대기 시장 같아요. 가면은 정말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혼란스럽나. 왜냐하면 대통령실 경호한다고 또 막 엄격히 하죠. 이쪽 하니까 그 합참 지금 그대로 임무 수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합참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지어가야 되잖아요. 지어가는 비용도 계속 늘어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3천에서 한 5천억은 들 거라고 추산을 해요. 그것도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데 나중에 합참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인수위에서는 1,200억이면 짓는다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890억이다 또 늘어났고 합참에서 또 나중에 그거 갖고 안 된다 500억 더 써서 2,393억이다 하는데 2,393억도 합참 건물만 짓는 데고 그것도 방호력이 약한 일반 건물로 짓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방호력 돈이 훨씬 들어가고 본청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 시설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막사, 체육관, 복지 시설, 아파트, 합참 의장 공간 그러면은 한 5천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미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이버 사령부가 그 지역 안에 있었는데 이전을 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저기 예전 기무사령부, 그 기무사령부 건물 지금은 기무사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건물을 빌려서 가고 또 ADD 건물을 빌려서 갔는데 그걸 리모델링 하는 데만도 한 110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100억 이상. 이게 완전히 돈덩어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 공원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산 기지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이 그리 가면서 반납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용산의 신기지라고 만들어서 적은 미니 기지를 만들어서 용산에 있는 미군의 주요 시설을 그리 엮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기지가 대통령실 바로 붙어서 담장을 붙어서 있었어요. 그 신기지를 만드는데 한 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담장과 붙어서 신기지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일거수일투족이 미군들에게 다 미군 도청당하고 노출될 것이다. 신기지를 옮겨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못할 것이다 하니까 지금 신기지를 옮기겠다. 처음에 그런 문제 제기하니까 어이없다고 하는데 지금 옮기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옮기면은 거기도 저는 한 5천억으로 늘어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기지 안에 드래곤 힐 호텔이 있어요. 맞아요. 미국은 평택에 주 기지가 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호텔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오는 장병들이 먼저 서울을 통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 숙소에 있다가 평택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걸 옮기려면 그만한 지어줘야 되잖아요. 호텔을 또 지어줘야 되고. 드래곤 힐 호텔 이 당시 2년 전에 제가 추산해 보니까 한 3천억에서 3,500억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지금 한 5천억 들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돈을 다 어떻게? 지금 대통령 전용 병원 지금 옛날 청와대 옆에 있어요.
부대가 예,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용산 쪽으로 옮긴다고 언론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럼 전에 그것도- 미군이 쓰던 완투원 예.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예. 이것도 국방위가 열림 제가 예. 정확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기지를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완투원 병원을 만약에 그리 옮긴다면은 용산 공원화 하는데 차질이 생기죠. 왜 거기를 사실 없애고 예.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이 줄어드는 거고 이런 예산들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어머님, 네. 이 돈 다 누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국민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네. 벌어서 하는 이 국민 세금을 예? 순방 다니는데 532억 이게 뭐 입만 열면 억걱하는데 이 정도면 이거 그냥 도로 청와대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네? 자리는 이제라도 그 자리는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권을 찾으면은 저는 용산에서 이전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 위치는 거긴 적절하지 않아요. 대통령실 기존 왜냐 거기가 되면은 예. 서울 발전이 안 되고 예. 그다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 발전에 아주 저해가 돼요. 예. 왠지 아세요? 이제 한 3년이나 4년 있으면 드론 택시, 드론 택배가 그러니까요. 될 거예요. 예. 그것은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의 주요 고속도로는 한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행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용산이. 용산 부근에는 일체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가 못 가. 다닐 그러면 거기는 예. 낙후된 섬이 되는 거예요. 섬처럼. 용산은 서울 지도를 보면 제일 중앙에 복판인데, 있어요. 예. 복판이 예. 이러한 발전으로부터 제대로 안 되면은 서울이 낙후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 이런 데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서울에서 먼저 개발이 되고 나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는 아주 부적절하다. 예. 그거는 제가 누차 예. 설명했어요. 예.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 구역도 너무 적고 지켜내기도 어렵고 예. 대통령 경호에도 문제가 있고 미군으로부터도 도청이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뭐 일거수일투족이 노출이 되고 또 예. 주변에 빌딩들이 많아서 예. 민간인들도 다 보면은 다 보여요. 그렇다고 대통령 그러대요. 헬기가 예. 내리는구나 몇 명 내린다 이런 것까지 다 노출이 되는 아이고야. 형상이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정권 2년 넘어 이제 3년 차이긴 합니다만 지금 단계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이동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뜻을 오늘 아침 홍철호 수석을 통해서 밝힌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일단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면은 국민의 큰 저항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네. 해병대가 제일 먼저 나서겠네요. 어쩌면은 정권 퇴진 운동 이런 것도 해병대로부터 불이 붙어서 예. 해병대 전후회나 이런 예. 더 이것이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은 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국민의 민의를 대통령실이 정확히 읽어라. 그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28일쯤 아마 본회의를 열어야 될 겁니다. 예. 30일에 21대 국회 끝나거든요. 예. 끝나기 전에 28일쯤은 열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 17표 국민의힘 예. 이탈표만 나면은 통과할 텐데 예. 그것이 문제죠. 그러게요. 그것도 사실은 네.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게 그리고 될지. 그때 통과가 안 돼 버리면은 다시 이것은 백지가 돼 버리고 다시 22대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지금 우리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 네.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해병대 대원들이 맨 앞열에 서면 이분들은 그냥 평범한 뭐 시민단체 출신들이 하는 그런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그때 뭐 가스통 막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뭐. 세게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까지는 뭐 상당히, 너무 예, 하더라도 그분들도 좀 평화적인 평화적으로 시위로 하시기를, 예, 평화적 시위를 하시기를. 예. 아니, 과거에 갑자기 가스통 네. 막 이렇게 들고 나오셨던 네. 베트남 관련해서 하셨던 생각이 네, 나서요.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찬반 투표네요. 네네. 예, 예. 그 민주당은 뭐 네. 단일 대우로 세게 싸우겠다. 네. 네, 이런 결의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